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최근에 금값 동향하고 그 다음에 골드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 동향을 보면 국제금 시세가 저번 주죠. 2152.3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선물 기준이고요. 근데 갑자기 또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불, 20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2050달러 근방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는 저번 주에 2152.3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 조정을 급하게 받았어요. 근데 또 반등도 급하게 나왔죠. 실버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하게 내렸다가 어제는 또 6%,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지금은 24.5달러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데요. 골드바 같은 경우,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금시세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영역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찾기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 급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고 약간의 관망세 같은 느낌이 지금은 시장에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그런 게 있고요. 또 꾸준히 실물 골드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확연히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 결국은 아무리 뭐 조정을 해봐야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때가 되면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면은 또 연준에서 페드에서 금리 인상이 다 왔다.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헤드라인 꼭지 뉴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요. 꼭지 몇 개만 보면은 금리 인상의 정점을 찍었다. 내년 3월 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신호탄을 봤다, 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피벗,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가 동결 내지는 인하를 할 수 있는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최대 내년에는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금리 고점은 다 왔다 이런 신호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금리 인하 시그널 훈풍이 시작됐다. 훈풍. 예, 주식시장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뭐 징조, 신호 이런 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안 오니 직접 산타가 되었다. 연준 파월 의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소 완화적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조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리스크 온 상태라고 그러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되는 자금들이 많이 풀리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소위 이야기하는 리스크 온 상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100 선물 시장, 나스닥 100 주식 종목들을 평균해서 선물 지수로 나타낸 거죠.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인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뭐 16,800을 넘어서 17,000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을 보고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높이 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트코인도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런 국면인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위험하다. 위험한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버블을 만들고 있다. 거품을 만들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희같이 실물금을 투자하고 실물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실물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또 다르죠. 가장 안정적인 자산,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자산들도 꾸준히 간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어요. 로저스 홀딩스 회장인데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짐 로저스는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립니다. 이분이 은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런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 지금 뭘 투자할까? 투자가니까요. 이분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개미 투자가들하고는 다르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조 이런 자금들을 수백조 이런 자금들을 움직이니까 이제 어떤 보는 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금강 주식에 투자를 했다. 이제 짐 로저스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꾸준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은에 대한 코멘트는 이제 원자재가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은을 거론을 했어요. 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도 사상 최고가 대비 60% 이상 하락해서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 자산들은 굉장히 많이 고점을 향해서 넘어섰는데 은은 굉장히 많이 안 올랐다. 이런 코멘트를 하세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금과 은이 좋다. 대신에 이제 누가 기자가 물었어요. 금하고 은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로저스는 답변을 했어요. 나 같으면 은을 투자하겠다. 아마 짐 로저스가 은을 JP 모건과 함께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금과 은은 두 개 중에 뭘 투자하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아주 간결하게 나 같으면 은을 사겠다. 은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매일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헤드라인이 채권, 주식, 부동산 다 거품이다. 근데 은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해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만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은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특히 시중에서 한국에서는 더구나 더 매력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투자를 할 때는 대표적으로 한국금거래소, 여기 보이는 골드바 한국금거래소 골드바거든요. 한국금거래소 골드바가 굉장히 유명하고 실버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통을 많이 시키는데 은 같은 경우 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단편적으로 부가가치세 10%, 그 다음에 제조를 하는 제조사, 그 다음에 소매점 이런 데서 수익을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사고 나서 15% 정도 올라야지 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물금 투자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투자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중매거래라고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계신 골드바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로 보면은 골드바 100g이 890만 원 정도가 돼요. 아니에요. 오늘 시세로만 봐도 골드바 100g이 967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매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89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89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돈도 있는데 열돈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몇 개, 10개 정도를 꺼내왔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놨는데 열돈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36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매 거래로 사면 337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좋은 거래 방법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싸게 준비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뺀 만큼 10%, 8%, 9%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실물 골드바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골드바 여기 보시면은 100g이 제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100g이 이 부분이 금이에요. 금. 이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좀 작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봤어요. 100g 요 부분이 이제 여기 세로고 여기가 가로잖아요. 가로가 32mm예요. 32mm. 센티미터로 하면은 32cm가 되겠죠. 3.2cm가 되겠죠.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32m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52m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2cm 정도로 나오는 거죠.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적은 거죠. 어떤 뭐 비교되는 대상이 제 손바닥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작아요. 손등에 올려도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실제적인 값어치는 967만 4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매 거래로 하면 이게 890만 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 금 거래를 할 때 굉장히 뭐 무기명으로 현금 거래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됩니다. 되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 이게 얼마니 저게 얼마니 신랑이 할 필요 없고요. 저를 통해서 이제 표준화된 시스템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비교시켜 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요. 이게 보면은 신형이고 구형이에요. 디자인은 앞면 뒷면 보면은 디자인이 똑같죠? 똑같아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죠. 신형 디자인은 이렇고 구형 디자인은 이래요. 보정서라든지 이런 사이즈 표시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죠. 여기에 뭔가 네모나게 표시된 게 있고 여기에는 없죠. 없는 게 구형이고 요게 신형이에요. 또 사람의 심리가 가급적이면 새로 나온 거 신상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새 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죠. 그래서 지금 표현할 때는 이거는 구형 100g, 요거는 신형 100g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잠상 효과가 있는데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화면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AU, 금의 원소 기호입니다. AU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보면 9999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이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거고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거는 지금 잠상 기술이 기본적으로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개까지 만들었어요. 한국건설에서 보고 아니 이 기술 좋은데 만들지 왜 4개 못 만드냐, 적용을 왜 안 시키냐 그러니까 한국건설에서 대표이사가 말씀하시기를 조폐공사에서 잠상기술 내면 6면 되는 걸 특허를 내놨대요. 특허가 걸려있으면 한동안 보호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그때 이제 상용화 되겠죠. 잠상 효과를 쓰는 골드바들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실물 골드바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열돈 보겠습니다. 열돈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제가 25mm에요. 25mm.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2mm, 42mm. 두께는 나중에 이제 한번 까서 보면 되겠죠. 까서 보면 돼. 두께까지는 표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순도는 999.9 퍼밀리언, 천분율로 하는 거고요. 99.99%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골드바가 있어요. 보면은 정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고 실망을 하는 거죠.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골드바만 탁 올려놓으면 더 작게 느껴지는 거죠. 요게 지금 366만 원인데 중매 거래는 337만 원, 337만 3천 원 요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실까봐 제 손등에 올려놔가지고 시계도 있네요. 시계도 취급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계가 메인이 아니고 금이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 있는 거고요. 그나마 종이 케이스에 넣어서 비닐로 랩핑을 해가지고 씌워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열돈이 10개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국이 안 생기기 위해서 올려놨어요. 10개 하면은 이거만 해도 3,660만 원 되겠죠. 와, 꽤 큰 돈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이 비싸잖아요. 금은 항상 비싸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얘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연 다이아몬드가 가지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은 아직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발전을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설사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채굴하는 단가보다 굉장히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되거나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서 종이 화폐를 남발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아니면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하나하나 부를 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금에 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 이런 거를 변하지 않고 이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는 꼭 금으로 두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나쁜 말로 돈을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뭘 모든가요? 집에 가서 금고를 뒤져보면은 금이 나와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횡령을 해서 몇백 킬로그램 금을 사간 사람, 그죠? 횡령을 하고. 얼마 전에 또 경남은행에서 뭐 횡령 사고가 1,000억 이상 터졌죠. 그 사람의 집을 뒤져도 결국은 금이 나왔거든요. 침대 밑에 수십 킬로에 달하는 금들이 나온 거예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나쁜 짓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스포츠 토토를 해서 나쁘게 돈을 벌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최종 종착지가 뭡니까? 금으로 금괴를 쌓아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그게 의미하는 게 금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이거 나중에 상속이나 정형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사두세요. 사두고 나서 그 다음에 상속을 하든 정형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에도 보면은 100g짜리가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비닐에 씌워놨어요. 이 비닐도 보니까 저희들이 도매로 해가지고 사도 하나에 880원, 1,000원 가까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 종이 케이스에 다 보면 2,500원, 3,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본질적인 금의 가치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데 당연히 깔끔하면 좋죠. 그런데 신경을 좀 덜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네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에는 또 꿈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피아노 소가죽에 꿈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골드바를 담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50개, 60개 정도의 100g 정도가 담깁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하시면 되고요. 종류별로 뭐 다크 브라운, 브라운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인조 가죽으로 만든 저렴한 것도 있고 뭔가 소중한 꿈을, 미래를, 그죠? 안전자산을, 가치를 이거를 담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에 이제 금 동향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냥 영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라이브로 방송한 걸 편집한 것보다는 약간은 생동감이 있죠. 제 손도 보이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고 할 건데 아마 편집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올려보려고요. 다이렉트로 올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생 라이브, 예. 생 날 것, 예. 날 것의 분위기.
그거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얼굴도 없이 제 손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이상 배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